자, 2절에서 물건 변동의 원인이 나오죠. 이것도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시험 문제 반드시 내죠. 일단 가장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건이 변동될 때는 등기를 하고요.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건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계약이나 단독행위에 의해서 물건이 변동될 때는 뭐합니까? 등기합니다.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건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외울 건 아닌데 그러니까 최근에 시험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협의 분할, 공유물을 협의해서 분할했어요. 등기해야 될까요? 협의 분할이 현물 분할은 법적 성질이 뭐죠? 교환. 가격 배상이나 대금 분할은 뭐죠? 매매. 등기해야 되나요? 해야 되겠죠. 왜요? 교환, 매매. 뭐죠? 계약. 법률행위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죠. 근데 이걸 생각하기 전에 협의라는 말이 뭐죠? 동의를 얻는 거 아닌가요? 그죠?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동의를 얻어서 하는 뭐죠? 법률행위잖아요. 따라서 뭐죠?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게 작년도, 재작년도 시험 문제고, 그 다음에 작년은 좀 다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만약에 올해 시험 나올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자,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요 갑이 가지고 있던 공유 지분이 을로 뭐가 돼요? 흡수가 되죠. 이거 우리가 공유 지분의 뭐라 그래요?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에서 을로 공유 지분이 넘어가려면 등기를 해야 될까요? 할 필요가 없을까요?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포기는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뭐예요? 법률행위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여기 올해 출제율이 높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막 교재 상속, 공용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죠. 어차피 계약이나 단독행위로 물건이 변동될 때 뭐합니까? 등기합니다.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건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큰 틀이고. 몇 가지 따로 기억할 건 세 번째 판결인데, 판결에서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되지만 형성권에 기한 형성 판결은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수험적으로 가장 중요한 물건 변동 관련된 가장 중요한 형성권은 뭐냐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죠? 형성권이고, 따라서 재판상 분할은 대표적인 뭐예요? 형성 판결이고요.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동이 돼요. 근데 재판을 하다가 중단하고요.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재판상 분할이 아니라 뭐죠? 협의 분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이니까 이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게 또 작년도 시험 문제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계약과 단독행위로 물건이 변동될 때는 등기하고,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건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주의하실 것은 형성 판결은 등기할 필요가 없다. 다만 판결이 난 게 아니라 재판이 뭐죠? 중단됐다면 협의 분할, 재판상 분할이니까 법률행위의 물건 변동이니까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는데 뭐 요새 하도 뭐 미르재단 뭐냐 해서 떠들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우리 민법 48조의 명문으로 규정이 있어요.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이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뭐죠? 등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점유취득시효는 명백히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특별히 등기를 해야 물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습니다. 우리가 정리할 것은 총 요 5가지고요. 요 5가지고 교재는 뭐죠?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경매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왜요? 경매는 뭐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사경매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사경매. 사경매는요. 계약이에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경매는 뭐냐면 국가에서 강제로 하는 뭐죠? 공경매, 강제경매만을 말한다는 거죠. 만약에 사적으로 하는 경매는 물론 돈 받고 파는 거니까 그것은 뭐죠? 매매고 계약이니까 그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요. 2번 공용징수, 수용도 강제로 뺏어가는 거죠. 따라서 수용당하는 것은 강제로 뺏기는 것은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니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겠죠. 시험 문제 뭐가 나오겠어요? 불화가 나오죠. 불화. 그러니까 국가가 불화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강제로 뺏어가는 게 아니라 뭐죠? 매매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뭐죠? 개인의 자격으로서 개인의 토지를 뭐죠? 구입했다면 그것은 수용이 아니라 뭐죠? 매매니까 그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것도 잘 내. 이것도 왜 내는 거예요? 뭐 공영지조 이렇게 외워서 그러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강제로 뺏어가는 수용만이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과 협의하에 합의해야 계약으로 물권을 취득하는 것도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겠죠. 상속 법률행위 아니고요. 판결은 형성 판결은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 없지만 이행 판결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기타하고 그 다음 밑에 구체적 사건에 대해 쟁점이 나오는데 원인행위 실효자. 이건 뭐 따로 기억할 건 아니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다. 따라서 매매가 무효가 되는 순간 을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갑에게 뭐가요? 소유권이 돌아온다. 매매가 취소가 돼서 무효면 무엇도요? 등기도 무효고요. 매매가 해제가 돼서 무효면 무엇도 무효입니까? 등기도 무효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무엇을요?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고요. 3번 점유취득시효가 나오죠. 점유취득시효도 뭐죠?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소멸청구, 소멸통고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형성권 행사입니다. 형성권 행사도 바로 뭐죠? 물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 없다는 거 따로 하나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박스로 이게 뭐가 돼 있어요? 정리돼 있죠? 이거 외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는데 꼭 외우시는데. 자, 보세요. 제한 물권의 설정.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설정 계약이란 말이 빠져 있는 거죠. 그 설정 계약이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죠. 점유취득시효 등기해야 되고 이행 판결 등기해야 되고 마지막에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 완결권이 나발이든 뭐죠? 매매죠. 계약이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겠죠. 왜 외우지 말라고요?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혼동이나 존속기간의 만료는 물론 뭐가 아닙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 집합권분은 뭐죠?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의 일체성 문제니까 따로 이건 해당 상관이 없고, 무효 취소 해지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고, 마지막에 법정 지상권, 법정 갱신 다 뭐죠?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말 그대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박스 밑에 3번에서 공시에 관한 입법주의에서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가 나오고요. 2번 대항요건주의에서 뭐가 나오죠? 의사주의가 나오죠. 쉽게 말하면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주의는 뭐죠? 형식주의고, 등기 없이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주의가 뭐죠? 의사주의인데, 주의하실 것은 우리 민법은 60년 1월 1일부터 뭐죠? 형식주의고 59년 12월 31일까지 뭐죠? 의사주의였다. 날짜 같은 건 외울 필요는 없지만 과거에 우리나라가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부동산 물권과 등기가 나오는데 2번에서 실체 권리관계 불일치해가지고 1번에서 등기의 불법 말소가 나오죠. 이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그 말은 말소가 불법이라는 말은 말소 안 됐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았어요? 소멸되지 않았고요. 따라서 여전히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좀 더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되냐면 소멸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경매가 진행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경매에는 더 이상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시험 문제 잘 내요. 그 다음에 2번 권리 내용의 양쪽 불합치는 가입표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3번 표시상의 불일치도 뭐죠? 가입표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4번 이중으로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인데 1번 동일인 명의, 2번 명의자가 다른 경우 이렇게 나누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야 되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이중 보존 등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선 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는 뭐죠? 무효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실제로 공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됐다는 말은 똑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가 두 개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느냐? 선 보존 등기는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는 무효고요.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는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등기관이 업무를 처리하다가 이중 보존 등기를 발견하게 되면 후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폐쇄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해가지고 등기 과정에 불일치해가지고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죠. 내용을 보시는데 손을 들 겁니다. 넘기셔가지고 내용이 쭉 나오고 복잡하게 나와 있고 뭐 이론의 확장까지 나오는데 확장까지 할 필요는 없죠. 중간 생략 등기는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이 뭐죠? 유효합니다. 뭐 합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요. 그냥 유효해요. 유효한 이유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두 가지죠.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강행 규정이지만 단속 규정이므로 처벌은 하지만 등기 자체는 유효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중간 생략 등기는 왜 하는 거죠?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유효한 거죠. 두 번째,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원칙 어떻게 해서 등기를 해야 되냐면 중간자를 대의회에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교재 판례 대부분 이거죠. 전원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직접 청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주의하실 것은 전원의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초 양도인의 동의는 필수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최초 양도인의 동의는 반드시 뭐죠? 필요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간 생략 등기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언제냐면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뭐죠? 무효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를요, 을에게 팔고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았는데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요 등기를 우리가 뭐죠?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고,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차피 병은 매매 계약을 하고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만 있는 사람이니까 을을 대의에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뭐죠? 원칙인데 만약에 갑, 을, 병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대의하지 않고도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누구는 반드시 동의하고 있어야 돼요? 갑, 최초 양도인은 반드시 동의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뭐죠? 무효가 됩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91페이지 오시면 실체권리관계 등기일체에서 1번 가등기의 효력이 나오죠. 가등기 효력해가지고 1, 2, 3, 4, 5번에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정리를 해보죠. 그죠? 가등기가 됐을 때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다시 말하면 가등기가 됐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결론은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건부 권리는 등기할 수 있고 무슨 등기요? 가등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현재 갑 앞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을 앞으로 합격하면
넘겨준다는 내용의 뭐가요? 가등기가 됐어요. 그래도 지금은 누구 거죠? 갑 거죠. 가등기를 한다 그래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또 일에게 어떠한 청구권이 있다는 무엇도요? 추정력도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갑은 아직도 법적으로 갑이 소유자니까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에서 병 앞으로 팔아먹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병은 적법하게 뭘 갖고요? 소유권을 갖고요. 그런 가등기 상태에서 병에게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을이 나중에 합격을 해가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주게 되면 요때 가등기가 뭘 해주냐면 순위를 보존해 준다는 거죠. 이러한 순위를 보존해주는 효과 때문에 첫째, 가등기보다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하게 돼요? 말소하게 되고요. 또 후순위 권리는 직권으로 말소될 것이기 때문에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가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거죠.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것은 항상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본등기 한때다. 다시 말하면 물권 취득 시기가 뭐 되는 건 아니죠?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을이 나중에 합격을 했다는 이유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면 2번이라는 순위가 보존되는 결과 병의 등기는 등기관이 뭐하게 돼요?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요. 을은 나중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본등기해달라고 현재 소유자인 병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누구한테요? 갑에게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유의하실 것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언제죠? 본등기한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비로소 뭐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까지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92페이지 오시면 본등기에 효력해가지고 2번 권리 변동적 효력이 가장 중요한 거죠. 예외적으로 1 대항적 효력이 있고요. 3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고 4번 뭐가 인정됐냐면 추정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 본등기 효력과 관련돼 가지고는요. 이 추정적 효력이 대단히 뭐죠? 중요합니다.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갖습니다. 이러한 얘기 속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을은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됨을 알 수가 있죠. 첫째,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아요. 이걸 우리가 권리의 적법이 추정된다라는 말을 쓰죠. 또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 매매 계약이 뭐 해야 돼요? 유효해야 되니까 매매 계약은 등기원이니까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이 되고요. 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의 등기가 유효해야 되니까 등기가 유효함이 추정된다. 등기 절차의 적법이 뭐가 돼요? 추정이 돼요.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권리의 적법, 원인의 적법, 등기 절차 이거 외우는 거는 이런 거는 죽어 있는 지식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소유자이면 뭐가 돼요? 추정이 되고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요 매매계약이 뭐예요? 유효해야 되니까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유효해야 되니까 등기가 유효함을 뭐 받아요? 추정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해하셔야 문제 푸는데 뭐가 돼요?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러한 추정이 항상 유지가 되는 건 아니고요.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추정받는다는 말은 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추정이 깨졌다는 말은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에 불과한 거죠. 따라서 추정이 깨졌기 때문에 그 등기는 무효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거죠. 등기가 무효라는 말은 아니에요. 추정이 깨졌다는 말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입증이 필요하다는 말에 불과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언제 깨지느냐? 첫째, 반증이 존재하면 추정이 깨집니다. 반대 증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내가 너한테 언제 팔았나 라고 주장을 하면 을은 요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추정받기 때문에 을 스스로는 갑에게 뭐 할 필요 없었죠? 입증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갑이 을이 가지고 있는 매매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뭐가 됐어요? 입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있는 거죠? 반증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을의 추정은 뭐가 됐어요? 깨졌기 때문에 을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소유임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사자, 사망한 사람이죠.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이때는 추정이 뭐가 됩니까? 깨집니다. 따라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입증해야 돼요. 주의하실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배우셨죠? 유효해요. 유효인데 뭐가요? 추정은 깨져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을이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을 앞에 등기가 6월 9일 날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갑이 6월 5일 날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을의 등기는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뭐가 된 거예요? 등기가 된 거니까 추정이 깨지고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을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도 추정이 깨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모두 생략 등기죠.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이걸 을에게 팔아먹으려면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후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FM인데 을 앞으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해줬다면 이 보존 등기를 우리가 뭐죠? 모두 생략 등기, 앞대가리 생략 등기라고 하는데 이 등기는 물론 뭐죠? 유효합니다. 다만 보존 등기 전에 뭐가 있어요? 소유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추정은 뭐가 돼요? 깨지고요. 따라서 이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유가 있으면 추정이 깨지는데 만약에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각종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라면 이때는 추정이 깨지지 않고 추정이 뭐가 돼요? 유지가 됩니다. 나가지까지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합니다.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 점유적 효력 의미가 없고 우측에 보시면은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일단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의의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발생 원인과 성질이 나와요. 뭘 말할까요?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어요. 구별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죠? 물권적 청구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거고요. 교재 나와 있는 거 뭐 하시면 안 돼요? 외우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따져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가 나오죠.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냅니다. 여기다 할까요?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죠?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대금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인도는 해줬지만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등기를 갖추지 않은 매수인이죠.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매매 계약이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 을에게는 아직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그럼 을은 뭐만 가지고 있냐면 갑에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어요? 등기 청구권만 있고요. 이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 물론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인 거죠. 따라서 뭐에 걸려야 됩니까? 소멸시효에 걸려야 합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를 걸리지 않고요. 또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았어요. 팔았다면 을에게도 채권이 있고 병에게도 뭐요? 채권이 있으니까 을이 병에게 팔고 인도를 해주더라도 을의 등기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병은 10년, 20년이 지나더라도 을을 대의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물론 갑이 동의한다면 굳이 대의하지 않고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법조로 아직도 누구죠? 갑 거죠.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도 없고요. 병에게도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이죠. 갑 스스로 팔고 인도해주고 이제 와서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95페이지 동산 물권 변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